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대목아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정재 국회의원 신년맞이 언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상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난 의정보고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언론 여러분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전하서나 큰 차이가 없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모두 발언하고 또 다음에 진행할 텐데 모두 발언을 어떻게 서서 HCM도 찍으시는데 서서 간단하게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개면은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비록 짧은 1년 시간에 불과했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셨던 정권 교체를 불과 5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윤석열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포항 시민들께서 단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주시고 정권 교체를 지지해 주신 것은 바로 민생을 챙기고 좀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염원을 반드시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오직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라는 소명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을 보면은요, 한 638조 7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는 민생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위한 3,525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포항을 위해서는 지금 흰남노로 인해서 지금 포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항 경제 회생을 위해서 흰남노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또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흰남노로 이번에 시설이나 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복구비 용도로 긴급 융자 보증 지원을 국회에서 1,1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이제는 예방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포항 철강공단에 빗물 펌프장을 새롭게 증설을 합니다.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 항사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제 확실히 항사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9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흰남노 관련 예산들은 사실 저희가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비록 완벽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는 저로서는 국회의원 지금 6년차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을 올해 넣었습니다. 바로 영일만 대교 예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일만 대교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매년 넣은 예산이 아니라 정말 정부에서 예산을 넣고 국회에서 또 증액을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설계비를 넣어놨고 지금 당장 1월부터 이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 연일만 대교 사업이 이제 드디어 첫 발걸음을 2023년부터 하게 됩니다. 약 3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포항 경제가 향후 한 7, 8년 동안 건설 붐도 좀 일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그 경상북도 대선 공약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또 장선인 시절에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포항을 방문하고 그 장소까지 가셔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손짓하면서 일부러 저희한테도 이 사진 찍어서 좀 내보내서 확실한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애정을 가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차질 없이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가 또 나중에 Q&A도 하겠지만 지금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공사 입찰 심의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완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발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포항수서 고속철도 신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포항에서 서울을 갔다가 다시 일하러 또는 병원이나 또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는 그래서 1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포항수서 철도가 놓였으면 좋겠다. 고속철도가 놓였으면 좋겠다고 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간 아마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국토위에 간사로 가면서 이것만큼은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라는 정말 제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철도 신설이 이제 202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해선 KTX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의 이용률이 최고 수준입니다. 118%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고 지금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 이 도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좌석 매진이 돼서 입석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17만 명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포항과 수서에 고속철도가 지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현재 국토부와 또 코레일 그리고 SR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해 왔고요.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특히나 원희룡 장관을 제가 좀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었고 또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지역구에 대한 이 이해 또 필요성 절박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또 이런 결실을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기까지 포항 시민들의 그 열정이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포항 시민의 목소리를 언론이 잘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 향후에 우리 포항시답게 4차 산업 선도도시 그리고 해양관광 인류도시 또 환동의 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포항시가 1차적으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가져오자. 그리고 신규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하자.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이 삼각 남구, 북구 또 시장님 그리고 또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 되어서 얻어내는 그런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조 2,900억 정도, 1조 2,923억에 달하는 예산을 무사히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신규 사업도 한 55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증액도 1,386억을 국회에서 증액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뭐 또 구체적인 거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개인 활동들은 요 지금 나눠드린 언론 간담회 자료에 뒤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세한 보고는 이 서면으로 좀 대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답해야 될 거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또 일하시는 것 모두 잘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영희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여기 언론 간담회에 제가 자료를 좀 배포드렸는데요. 전체 7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그 희망찬 소식에서 예. 의원님 네네. 요거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딴 게 아니고 네. 의원님 지금 저기 국토위 강사신데 그 영일만 대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원래 원안이 흥안에서부터 영일만 산단까지인데 그 도면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반대해가지고 이게 그 저기 바다 속으로 통과하는 뭐 그런 그 저기 대교가 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네,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14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없다. 조 단위로 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였고요. 그렇게 핑계를 이것도 핑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핑계 재정을 이유로 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안에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도 군사적 기밀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바깥으로 보고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군에서도 조금 그 보안을 유지해 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 안에 해군 기지를 옮기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를 옮기고 기지 부지를 찾고 이러면은 또 한 10년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재정이 없다, 재정 악화로 안 돼,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이런 핑계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지금 무조건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피해가면서 대안이 뭘까?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포항시에서도 몇 가지 안을 내놓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 해군 기지가 없어지고 거기에 다리를 다 전체적으로 18km 놓는 게 가장 바라는 거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한다 하더라도 또 1, 20년이 더 걸린다. 아시겠지만 이 군사기지 이전하는 게 그 해군기지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오키나와의 그 전쟁 시에 전시에 또 어떤 군사기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노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노선을 좀 내놨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차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노선을 선택했을 때는 예산이 지금 3조가 넘습니다. 현재 대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3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기재부하고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밀어붙인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번만큼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또 처음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이러면은요, 이건 물 건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항 영덕 고속도로 안에 있는 일부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그 변경 신청해서 타당성 지금 그 조사하는 데도 한 9개월이 걸립니다만 이것도 단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타당성 없이 기존 사업에 일부러 넣어서 영일만 대교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노선은 지금 현재 현실 가능한 노선을 택하되 노선은 정확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적정성 심사에서 거기서 정해질 것입니다. 예, KDI에서 합니다. 할 그런데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이 군사기지 같으면은 군사기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안대로 그 설계를 그래 해놨단 말이야. 20년 동안. 포항시는 아니요 포항시가 이전에도 네. 안을 몇 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개를 지금 이제 검토하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한다는 거를 계속 추진하면 이거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능한 걸 해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예전에 했던 것은 대략 안으로 한 2억이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안이 2조였는데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채택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만 이제 사업 그 적정성 심사에서 향후 이제 한 통상은 9개월이 진행된다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단기간입니다. 최대한 줄여서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것도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정해지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 기왕이면은- 검토를 할 겁니다. 예. 기왕이면은 예. 포항시가 원한 대로 했는 18km 국토위 간사니까 그걸 원희룡 장관인데 밀어붙여가지고 포항에 한번 선물로 한번 주시지. 그거는 군사기지를 딴 데 옮기더라고. 그거는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네. 군사기지를 옮기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타 다시 하고 뭐. 예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군사기지 찾고 하는 데만 한 20년이 또 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그 남구 의원들하고도 남구 의원 이강득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놓치지 말자. 특히 이철우 지사님도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MB 정부 때 했어요. MB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MB 정부를 건너오고 박근혜 정부 건너오면서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박명재 의원님 계실 때 매년 박명재 의원님께서 사업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없애지 말아달라 이래서 10억을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선되고 저도 그랬어요. 안 해도 좋으니까 이름만 없애지 말아달라 해서 제가 국회에서 20억을 제가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먼저 넣게끔 저희가 만들고 다시 제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뭐 돈이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봐 다시 30억을 확실히 마지막 못을 박는다라는 의미에서 넣어서 50억을 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도로공사에서 6대4로 예산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이 70억 정도가 더 보태져서 지금 현재로는 한 120억이 설계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상태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업체 선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 공사에 대한 그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이 적정성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기재부한테 우리가 협조를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배 정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는 1조 6천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오래전에는. 근데 지금 이게 소위 더블로 됐습니다. 3조 지금 3조 한 2천억 3조가 넘는데요.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정말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이게 사업이 적정하냐 그 다음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출발지부터 경유지 종착지까지 다 지금 정하는 거는 지금 향후 그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할 때 하고요. 이게 다 끝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이게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당기고 올 연말 가기 전에는 설계비로 확실히 못을 박는 거. 그게 지금 저희 지금 목표입니다. 네네. 사업비 변경 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사업비 이제 변경은 지금 사업비가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업비 그 협의한 내용도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국토위 간사로 있어서 하나하나 고비 때마다 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제가 다 파악하고 언론에 제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할게요. 네네. 한 가지만.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일본 이제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지원 법안 이게 그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은 했지만
일단 그때 보도자료에도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겨냥한 느낌 그렇게 좀 봤는데요. 전체적인 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법안인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두 도시 빼고는 급격하게 지금 소멸의 길로 걷고 있는데 살아날 방법은 사실은 기업이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업이 지방에 올리 만무합니다. 굉장히 조건이 파격적으로 주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법안에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파격적인 이제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해서 좀 파격적으로 주자 이건데 내면에는 제 속내는 그런 게 있죠. 제가 뭐 지금 포항의 그 포스코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좀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게 해주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걸 보고 지방 어차피 이전을 할 거면은 좀 더 신속하게 확실히 좀 신경을 갖고 해달라 그런 제 속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포스코 지주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외에 다른 여타 그 중견기업들 또 대기업들이 좀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낸 법안입니다. 예, 다음 CBS 김대기 기자. 예. SRT 이제 노동 시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느끼면 언제쯤 예.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KTX 기존의 KTX 그 줄여가지고 불러 땡기는 거 아니가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 SR이라는 회사와 코레일이라는 이 공공기관하고 이 힘겨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항 수서역 이거는 SR에서 하거든요. 이거를 코레일 노조가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작업을 제가 작년에 그 원희룡 장관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코레일이 좀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작년에 좀 했었고 올 12월에 이제 그 결실을 좀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신설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각종 노선마다 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코레일과 모든 걸 코레일의 협조하에 코레일이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양자 간의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1월부터 국토부 코레일 SR이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제 지금 목표는 올 상반기에 준비를 다 끝내고 가을 선선한 바람 불기 전에 추석 전에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게 목표고 정부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부정 시이면 SRT 오는지 다 그래 알고 있던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예, 다음 김태수. 예. 예, 아니 다시 SRT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원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음행소 차관이 됐잖아요. 예. 그래도 약간 그 음행소 차관이 말을 보면은 그게 확정적이다고 하지 않는 약간 주저하는 말투더라고요. 그거는 확정을 확실히 지었습니다. 예, 확정했고 그날 이제 그 원희룡 장관께서 저하고 수서에게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날 그 터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시고 다른 구로에 있던 어명소 저기 교통 2차관이 급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하긴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니까 이 공무원들이 뭐 하라 그러면 일단 겁을 내니까 뭐든지 최선 노력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오해 소지가 있다 이랬더니 다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다 이래서 그 국토부에서 또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국토부 2023년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 명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내년에 또 연휴 사무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뭘 좀 시정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거 영유가 되는 것은 사실 좀 시간 많이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SRT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가 서울 가보기에는 수서에 아들이 있어가지고 평택에 바로 그 SRT 타고 바로 걸어가보거든요. 이래서 두 번 타고 대구가 할 수가 없고 우리 내가 이제 달전 살다 보기에 포항역 주변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개발의 사업이 포항시도 지지부진하고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늘 왔는 거는 국토부 간사 때문에 왔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 뭐 우리가 요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5만 평 우리 고래
우리 포항역주의가 이 하세월입니다. 어떤 이게 문제요? 의회 그렇죠. 보면 전체적으로 그 개발 사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포항시가 그걸 보면 우리 친일파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그 지역에서 포항시계 관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 대구 포항과 우리 도동 IC도 관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관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 개발이 지금까지 그 개발 뭐 계획만 써놓고 아직까지 하수월인데 어떻게 하여간에 우리 하천 부분은 다 이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천이 지금 국토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뒤집어져 됐는데 어제 아래 그 경주 신명주는 그만큼 큰 그 개발 사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올해는 이 포항역을 만들고 대박이 났어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이거 좀 빨리 해가지고 우리 북부 지역에 이 낙후된 그 북구를 조금 거기에다가 뭐 복합 하수센터도 만들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도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고 또 인허가권을 모두가 다 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불법으로 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있었겠지만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일단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만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도시 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득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서로 논의를 합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시일이라는 것이 국회는 국회대로 바쁘고 시는 시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님한테 전달되게 하는데 제가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시장님하고 이 도시계획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도 받고 혹시 국토부에 요구할 거 있으면 다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구하신 바가 없는데 지금 요구하신 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 제가 꼭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수일간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이외 기타 하천 문제라든지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역 시의원님들 다 나오셨지만 또 언론인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제가 할 일은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국토위 간사시니까 대구 경북 그 통합 공항 문제는 여기 뭐 기록이 없네요. 네. 그래 지금 뭐 특별법이 자꾸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연말에 모여서 회의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 좀 이렇게 책임지가 좀 나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요. 253명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의 사안에 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당론으로 특별법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는 안 합니다. 우리 당에서 최초로 한 거는 우리 포항지진법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20대 때 통틀어가지고 우리 당론으로 정한 법이 딱 포항지진특별법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적적으로 우리가 당론을 이끌어내고 민주당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킨 것이고요. 신공항특별법은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당장 부산 가덕도 부산 의원님들이랑 부닥칩니다. 부닥치고 왜냐 부산 의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되면 혹시 이쪽으로 더 그쪽으로 예산이 가면 우리 쪽으로 좀 올게 늦게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특히 우리 지금 국토위 간사이신 최인호 간사는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왜냐면 이쪽으로 동가면 아무래도 가덕도가 뒤로 이 순위를 밀리면 어떡하느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부산은 민주당 의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특히나 이걸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또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두 개 다 같이 하면 되고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은 좀 군공항하고 같이 이전을 하는 거라 가지고 기부대 양육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국비가 투여되는 예산의 포션이 가덕도 신공항하고 비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통과되는 거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게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뭐 그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전 의원님이 다 찬성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원장이신 최인호 간사부터 조금 그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원내 대표끼리의 협상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 가지고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저희 지금 국토위에서는 저희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라 이제 민주당이 또 이거와 맞디를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광주공항 그 특별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정을 시켜주고 그 지금 같이 하자,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 2월에 법안 소위가 지금 저희가 좀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정하면 지금 일단은 제가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정시킨 게 아니라 직회부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전체 회의에 올렸다가 소위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최인호 간사님 설득하고 위원장을 설득해서 전체 회의 생략하고 바로 지금 직회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소위에 지금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면은 이제 1차 논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없는 개정 아니면은 바로 통과가 되겠지만 이게 제정안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지금 목표는 올 지금 2월 3월에 지금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만에 하나 이게 다 아시겠지만 법안 지금 심사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정치 전국들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지금 조금 회의 열리는 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곧 열리게 되면은 논의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되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지금 그 현안 사업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그 당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국민의 당 대표 선출에서 관심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포항 지역에 우리 김정재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는 출마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계신다 하면 그분이 포항에 대해서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죠. 포항에 도움 안 되면 그렇죠. 안 도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 누가 출마할지 후보들도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건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번 우리 당이 다 아시다시피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내려갔습니다. 7, 8%까지. 심지어 서울에서는 5%까지 내려가서 당이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지금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딱 하나입니다. 당내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당내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과 당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우리 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일만 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지금 윤 정부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을 넘지 않고는 일을 못합니다. 국회에서 과반을 넘기려면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려고 그러면은 당과 대통령이 이질적인 목소리, 그 다음에 불협화음, 갈등 목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같은 목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은 하되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 위한 갈등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여당은 조율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율 없이 엇박전하는 목소리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 대통령실하고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 당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문성 대표 때 그때 한번 또 당이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는 굉장히 또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표와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당이 힘들고 그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사에 있어서 이런 교훈이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번 당대표만큼은 적어도 당내에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소통하고 충분히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군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저희는 아마 앞으로 뭐 그게 누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 쪽으로 당원들이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른 또 참 할 말 많은데 예. 시간이 뭐 짧아가지고 예.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네. 모두가 다 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재명이 와 안 잡아였노? 이재명 그 이제 검찰에서 하는 일이니까 검찰이 앞으로 공정하게 나름대로 속도를 내서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마무리. 할 말 많은데 별로 뭐 네, 제가 마무리 발언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언론인들께는 저 진심으로 감사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주자주 뵙고 이래야 되는데 월화수목금까지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일 내려와갖고는 참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못 뵈서 죄송하고 오늘 이렇게나마 명절 전에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진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항이 다시 좀 멋지게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찾도록 하고 또 우리 남구의 김병우 의원과 또 우리 포항시 오늘 시장님이 뵙기로 했는데 지금 지역 뭐 방문을 하신다고 조금 이따 뵙기로 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또 손발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의원들도 정말로 과거보다 훨씬 더 민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호흡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포항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희 부하고 참여해 주셔서